예, 먼저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누리과정 예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논란이 튀고 있는데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정부하고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누리과정 대 무상급식이라는 허구의 갈등 구도를 만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이제는 가세해서 이 국민들 보기에 정말 낯뜨거운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런 대립구도를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예산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이 2조 1,429억 원인데 이게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분담을 하다가 내년부터 교육청이 모두 분담을 하게 되면 2012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하고 정부 말은 결국에는 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빼서 이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부총님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뺏으라 말하고 우리가 할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누리과정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편성해야 될 법정 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법적 근거는 나중에 따지고요.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국고 지원은 못하겠고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교육청은 스스로 세입이 생기는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교육청이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알아서 하라기보다도요, 그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13, 14는 잘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금전에 이제 못하겠다고. 지금 지방재정, 지방재정 교부금이 대단히 부족하고, 예. 그 재정난에 휘말려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지방채 발행해서 빚내서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 공약이 중요하면 같은 대통령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부에서 2,1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왜 전액 뺐고 2018년까지 재정 전망에도 단 한 푼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이들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국회가 정해주셨지 우리 행정부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얘기 자꾸 하시는데 법적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시행령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유아교육. 그런데 유아교육. 예. 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 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 1항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교육청이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말인데 그동안의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지금 국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내년에만 지금 정부 예상보다 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정도 줍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세입이라도 있는 기관이지만 교육청은 세입도 없이 정부 예산을 교부받으면서 거기서 지방채 발행하고 빚까지 갚아라. 교육청은 지금 교육감들이 하는 얘기는 근거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복지비다 등등 이렇게 법적으로 법정 의무 지출은 최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의 한도 안에서 우선 선의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그게 예산 편성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께서 지금 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러고 자기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 그러면은 아니 법적 의무 얘기하시는데 좀 들어보세요. 법적 의무 얘기하시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이게 상위법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반한 게 아까 아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 해석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확실합니까? 예. 근데 제가 기획재정부에 법제처 유권 해석 문서로 내라고 하니까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예. 지금 바로 주세요 그러면은. 예. 영유아보육법 24조에 유권 해석 지금 주세요. 예.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 주십시오. 예. 그거 주고 말씀하세요. 네. 2012년도에
이 법 개정할 때 다 그런 논의를 다 거쳐서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지 말고 문서를 주시라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못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원인은 굉장히 왜곡해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누리과정 예산이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중기계획 전망 때문이에요. 2012년도에 세웠던.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매년 3조 원씩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 예상치보다 1조 7천억 원 줄어들었고, 2014년에 4조 4천억 원이나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예상에 비해서 10조 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전망이 수년째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는데도 기획재정부는 10월 8일 날, 올해 10월 8일입니다. 거의 똑같은 전망에 근거해서 2015년 누리과정 사업 차질 없이 시행 가능하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세수가 정상화되면 지방교육 재정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수 정상화돼서 정말 차질 없이 이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올해도 세수 10조 펑크 났고, 내년도 지금 낙관적인 경제 전망했다고 앞서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가서 또 펑크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지방 재정이 준 것은요, 무슨 정부가 덜 주려고 준 게 아니고요. 내국세 20.27% 국회에서 정해준 법에 따라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국세가 주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어기고, 정해진 법을 어기고 그러면 25%를 줍니까? 어떡합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으로 올려야죠. 그러면 법을 고쳐서 하면 지금 이게 중앙정부의 귀책으로 잘못된 세수 전망, 잘못된 교육교부금 재정 전망에 기초해서 봉착한 재정난인데, 이걸 지방교육청한테 책임을 씌우는 게 맞습니까? 중앙정부가 어렵기도 더 어렵습니다. 지금 더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예. 우리가 중앙정부는 돈 쭉 끊고 지고 지방에 어려운데 내몰라라 하면 그거는 충분히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왜 어렵습니까? 작년에 국세 수입 결손 8조 5천억 원, 올해 10조 7천억 원, 내년도 실질 성장률, 경상 성장률도 지금 부풀려 잡아서 내년에도 세수 결손 날 거 거의 불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국가재정 운영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그 책임은 다 지금 지방교육청에 져라, 국민들이 져라. 이게 과연 재정당국자로 살 수 있는 얘기냐는 겁니다. 재정이 어려우면요, 우리 국가 재정도 아껴 써야 되고 지방 재정도 다 아껴 써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지. 빚내거나 아껴 쓰거나 두 가지 말고 무슨 수가 있습니까? 재정 아껴 쓴다는 정권이 4대강에다가 22조 쳐받고 지금도 그 8조 원 부채 이자 따박따박 갚아주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어디다가 지금 재정 아껴 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재정 아껴 쓰는 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건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서 세금이 안 돌아서 우리가 법대로 법정 비율대로 안 준 것도 아니고 그 비율을 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저희 줄어들면은 그걸 맞춰서 살림을 하거나 아니면 빚을 내거나 두 가지 말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두 가지 말고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거나 빚 내는 거 말고 부자 감세 철회하고 증세해야죠. 지금 부총리 이번에 얘기를 나와서 답변하신 거 보니까 부자 감세 없었다 이렇게 연일 말씀하시던데 정말 없었습니까?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 감세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자 감세 없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종합부동산세 깎아줘서 매년 2조 원씩 지금까지 감세 일어났는데 그럼 그거 서민 감세입니까? 그거는 헌법에 헌재에서 위헌이라 그래서 그렇게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건 합산과세가 위헌이라 그랬지 세율이나 세부담은 적정하다고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왜 지금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국민들 호도하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율 반토막 내고 그랬던 게 지난 정권 때 감세 아닙니까? 헌재에서 언제 그게 세율이 과도하다 그랬어요? 하여튼 종합부동산세는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변경된 세제입니다. 법인세 지금 3% 낮아진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입니다. 그 사이에 대기업의 선해유보 311조 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 50조 원 늘었어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보유부동산 증가액 408조 원 늘었고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 보유부동산만 243조 원 2배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고 감세 밀어붙였는데 기업소득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줄었어요. 투자고용 늘린다 그러는데 투자고용 는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재벌들한테 시컨 감세 선물해주고 이제 와서 애들 밥그릇 뺏겠다.
도대체 이게 재벌들 나라입니까? 국민들 나라입니까? 이 정권이 재벌 정권이에요? 국민들 정권이에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러면 무상급식이냐, 무상보육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청와대 경제수석의 얘기는 그게 이분법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이분법 얘기하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분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경제수석이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관계를 그대로 저는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은 법정 의무사항이고 또 무상급식은 재량지출 행위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법정 지출을 먼저 충당을 하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법을 찾자. 지금 국세가 안 돌아서 지방재정교부금이 준 부분이니까 우선 제도 변화에 따라 바뀐 것 같으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다른 재원 보존책을 마련하겠지만은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세수가 안 들어서 줄었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파이낸싱이나 이런 자입이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일단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부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거기에 지금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재정 책임자나 또 지방교육청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대정부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MB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감세가 우리 세수 기반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켰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이 세수 보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 국가부채 늘리면서 이 국가재정 운영하고 그때그때 가가지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고 아니 정권이 양치기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 살림을 운영합니까? 부총리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전망을 하고 또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합리적 조세 수준 결정을 위한 국민 대타협위원회 설치하겠다. 그리고 지난 교섭단체 국회 대표연설에서 여당 대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진척이 있습니까? 부총리 건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대선 공약 먼저 지키세요. 국토부 장관께 정부하고 또 여야 또 정치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맞고 그에 따른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사회적인 대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말이죠. 3차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확인이 됐고 환경 파괴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이거 대법원 확정 판결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공정위에서 4대강 2차 턴키 공사 입찰 담합 7개 건설사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했어요. 결국에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비리였고 예산 낭비였고 환경 파괴 사업이었다는 게 사법부나 감사원에 의해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안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규명이 안 되고 그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를 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이 4대강 부채 8조 원 관련해서 정부에서 올해도 지금 이 이자 상환 예산 3,170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1조 3천억 원 이자 갚아주고 있어요. 근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이자 갚아줘도 되는 겁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르면은 8조 원 빚을 정부 재정으로 갚아줄 법률 근거가 부족하고 과거 사례도 없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수공법 37조 국고보조에 의해서 보조가 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거 자체만으로는 불분명하겠지만은 2009년 9월 당시에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지급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 한 검토 결과에 의해서도 지금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은 이게 임의적인 겁니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게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이런 행정부 훈령에 근거한 결정에 따라서 국민 혈세 지원해서는 안 돼요. 이 불분명한 회의 합의사항을 근거로 8조 원 빚낸 수공 이사진 이거 명백히 배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4대강 부채 이자 예산은 수자원공사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상환금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죠, 장관님? 예, 뭐 그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두 가지 말씀 주신 거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지금 금년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부채를 한 1조 1천억 정도 감소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작업을 할당했습니다만은 방만경영 관련해서 8가지 수정을 다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당시에는 훈령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훈령이라는 것은 정부 각 기관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이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의결이 시행령으로 지금 인정이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공이 금년에 부채를 1조 1천억 정도 감소를 시켰고요. 방만경에 관련해서 8가지 방만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달성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업체까지 보면 이 이자 예산 이번 올해 예산 시기에서 수자원공사 부채에 대한 이자 예산을 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욱 의원님 새누리당 부산 북구 강서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 네. 지금 본의원의 질의가 끝나자마자 우리 존경하는 김도욱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마치 본의원의 질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슨 질타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 김도욱 의원님의 질의가 별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각자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면 될 뿐이지 다른 의원의 질의 내용에서 사실이 아니니 이거는 동료 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각자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니까 조금 그런 것은 서로 양해 사항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곧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오전 오후 질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청 편성 법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 해석이 우리 장관께서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자료 지금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 예산실에서 저희 실무진들이 자료 요청하는 결과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교육부가 유권 해석을 받은 거라고 했다가 교육부가 유권 해석을 받은 것이 법제처가 아니고 로펌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법제처에서 받은 유권 해석은 바빠서 못 찾고 있다. 아니 지금 여기 예결위원들이 오전부터 거듭 그 질문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고 장관께서 자신 있게 몇 차례에 걸쳐서 법제처 유권 해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실무진에서는 핑퐁 치고 이 자리에서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 자료 주세요. 저녁 시간 정하기 전에. 네, 자료 지금 법제처하고 우리 관련기부서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믿어주시고요. 다음에는 강동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라고 하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하루 종일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방패로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사전정책협의원 자료를 가지고 그게 유권 해석에 준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디 장바닥도 아니고 국회에서 답변을 엄밀히 하셔야지. 지금 김현희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몇 차례 유권 해석 자료 있냐? 자료 있다. 근데 이제 와서 마지못해 내오시면서 이게 정부 정책협의 회의 결과를 가지고 유권 해석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서 실무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잘못 드렸다. 유권 해석 자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또 이 자리에서 상황 얘기를 이렇게 농연을 해가시면 돼요? 법제처하고 협의를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협의한 거하고 유권 해석 받은 자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제처가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런 그 회의를 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권 해석을 다시 요청을 했더라도 똑같은 결론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장관님 주장이고요. 오늘 여기 하루 종일 예결위회장에서 의원들을 뭣도 모르는 사람처럼 유권 해석 자료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회의 결과 자료 한 장 던져주고 이게 그거에 가름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옳은 태도입니까?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유권 해석이다 이렇게 썼다면 그 점은 용어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법제처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으로 이걸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 그 모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재원은 교육시설, 관련된 행정시설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어린이집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타법의 시행령이 이 지방 재정교부금법의 본법의 조항을 흔듭니까? 이런데도 이게 상위법 위반한 게 아니에요? 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관련 법령을 시행령을 제정을 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 해석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명료하게 진위를 가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께 질문 드릴게요. 네. 서울 외곽순환도로 말이죠. 네. 남부 구간은 통행료가 킬로미터당 50원인데 민자로 건설된 북부 구간은 평균 통행료가 킬로당 132원입니다. 이게 뭐 2.6배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특히 일산 IC에서 고양 IC 구간은 킬로미터당 476원으로 남부 구간에 비해서 요금이 10배나 가까이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 그 북부 구간은 그 민자로 해서 그 민자 사업자에서 그 민자 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자본의 회수 기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정 구간 이용자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 거 이거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시정해야 되지 않아요? 예, 저희가 그동안에 그래서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뭐 다각적으로 해서 자금자 조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한 요금도 좀 낮추고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남쪽보다는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민자사업자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IC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휴게소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고양시에서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2012년부터 통행료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 지역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도 인정을 하신다면 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님, 새누리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